꿈을 꾸면서 우리가 보면은 조상님들이 갑자기 몇 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조상님들이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도 뭔가 불을 축축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알려줘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잘 보냈나요? 사람들이 송편도 많이 먹고 가족끼리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보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전이 풀리지 않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잘 보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명절인데도 집에도 못 가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가 되는 꿈과 대박의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는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이런 꿈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본인들이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스스로 피꿈을 꿉니다. 그리고 똥꿈을 꾸고. 근데 자기 망상에서 꾸는 꿈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뜬금없이 꾸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진짜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저희 집에 어떤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로또가 맞고 싶다고 해요. 근데 로또는 사주에 로또 맞는 꿈이 있어야지 우리가 로또를 사는 게 진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로또가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온 사람 중에 지금 2번째입니다. 로또 당첨이. 근데 딱 보니까 로또에 당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로또에 당첨되는 꿈이 있으니까 영웅초를 켜서 좀 빌어보자 하고 저는 아무 기대 없이 기도만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사주에 로또가 당첨된 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주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꿈도 맨날 로또가 당첨되는 그런 꿈을 꿔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 빨리 로또가 된 거예요. 2등. 2등이요. 2등은 뭐 적은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부심이 갔었어요. 내가 받는 게 진짜 잘 받는 거구나. 로또 2등? 그거 쉽지 않은데 꿈 얘기해도 맨날 로또야.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은 안 되나요? 그래서 1등 되겠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구슬 엄청나게 하지 안 하겠니? 나는 그런 양심 있는 선생이니까 너 로또 또 당첨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 아버지 옷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구슬 시켰습니다. 작은 굿. 근데 이 사람이 로또가 너무 당첨되고 싶어서 북한산에서 작은 굿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로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 로또 안 됐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예. 너무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그쵸? 로또 2등이 뭐 그냥인가요? 근데 이분이 로또 2등이 또 됐습니다. 나 이 사람 얼굴 몰라요. 근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그분한테 허락받고 연락처 가르쳐 줄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올 가을에 로또 받을 게 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선심이 되게 착해요. 왜냐면 선생님 죄송해요. 왜냐면 고마운 만큼의 이렇게 표시를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너가 1등이 되면 그때 제대로 해야 돼. 그랬더니 1등이 되면 볼때 쌓고 오겠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주상에 로또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꿈도 꾸면은 막 무지개 꿈, 이런 꿈을 꾸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다 로또가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으로 사는데 직업은 간호사. 여기까지만 말해줄게요. 나이 먹은 간호사, 결혼한 간호사. 근데 이분이 너무 간절해요, 로또가. 근데 2등이 2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올 가을에도 이렇게 로또가 될 확률이 되게 많고 내년 봄에도 또 있어요. 근데 내년 봄 후는 자유다. 그때부터 네가 기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더 욕심이 나면 일단은 근데 너는 계속 로또가 되는 꿈도 꾸고 사주에도 로또가 된다. 요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좋아요. 계속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말했는데 로또 2등이 되냐? 근데 제가 거의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도 저희 집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로또를 막 산대요. 그래서 애기야 너는 로또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분도 희한하게 2등밖에 안 돼요. 1등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근데도 이 사람은 약간 저는 잘하면 제가 그래요. 농담 한번 할게. 너는 일자도 보이는데 네가 하기 다름이야. 엄청난 말이라 너가 농담 한번 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가 막힌 꿈들을 막 꿔요. 그냥 자면서 꾼 꿈이 로또. 그쵸? 근데 밖에 나갔는데도 막 무지개가 보이고 다 이렇게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선심이 강하고 로또에 인연이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 로또를 부자 되고 싶으면 로또를 엄청 사요. 근데 저는 로또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왜 샀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상담을 했냐면은 어떤 그 회사, 건설회사에 입찰번호를 따달라고 했어요. 근데 입찰번호를 따준다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3명의 선생님과 입찰번호를 땄습니다. 근데 사실은 입찰번호 따려면 내 영어를 다 망가뜨려야 돼요. 근데 입찰번호를 따주면 자가용을 한 대 사준다 그래서 자가용이 1, 2천만 원 아니잖아요. 좋은 걸 사준다 그래서 그걸 적고 새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입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를 안 사줘요. 170만 원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200은 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돈이 들어오면 다 그런가 봐요. 남는 거 없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우연히 나가서 그 사람이 오는 걸 봤는데 자기 차가 10년 넘었는데 자기 차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수신거부를 딱 누르고 안 봐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복 받으려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꿈에서 이렇게 또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신을 받기 전에 맨날 꾸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방눈이 그렇게 내리고 쌓이는 꿈을 꿨어요. 그게 지금부터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복이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신의 제자가 되려고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이렇게 흐르거나 한방눈이 오나 하면 제가 영업을 했었는데 보험회사를 다녔었는데 오늘은 어디 방향으로 가야 계약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영락없이 그때부터 무단기가 있었던 거지 방향력이. 근데 꿈이 좋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날. 그럼 영락없이 계약이 돼요. 응? 그랬고 또 꿈을 꾸면서 우리가 보면은 조상님들이 갑자기 몇 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조상님들이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도 뭔가 불을 축축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알려줘요. 실제로. 그리고 항소가 막 보여요. 그러면 조상이에요, 항소는. 이 항소 꿈을 꾸면은 진짜 제가 우리 아이를 항소 꿈을 꾸고 났어요. 근데 정말 훌륭한 자손이 나왔고 항소 꿈을 꿨다면은 내가 로또를 사봐가지고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항소 꿈을 그렇게 잘 꿀 수가 없어요. 꿔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실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으로 산 사람인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 큰 구렁이가 나를 휘감았대요. 얼굴까지 휘감았대요. 그래서 별 쓰는 꿈도 다 있구나 했더니 이 사람은 사업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맸는데 큰 회사 무슨 마루 만드는 회사에서 모든 오다를 너에게 줄 테니 너가 이거를 맡아서 해라. 이런 오더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되게 많이 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장사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가게에다도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맨날 버니까. 근데 그분이요, 글쎄 사람이라는 건 받은 걸 잊으면 안 돼요. 그쵸?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부자도 달리 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 봐야 되는데 이분이 그거를 해결해 줬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그 많은 건재를 마루회사니까 건재를 트럭으로 부대로 갖다 옮기는데 입안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차 람바 있잖아요.
차 람바를 티슈 얇은 화장지로 물 묻혀서 전부 다 가렸대요. 앞뒤를. 그러니까 밤새 날리고 2, 3일 돼도 법적으로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람바를 가려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쪽 회장님이 감탄을 하고 이 사람을 이거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운이 없으면 좋겠어요? 돈 몇 푼 줬으면 끝났겠지? 근데 구렁이가 막 감으면서 이런 꿈을 꾸니까 그거를 갑자기 오다가 내려와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10 몇 년, 15년 정도 돈을 벌어서 어디 되게 금싸라기 땅도 사고 막 엄청나요. 자식들도 막 잘 가르쳐 놓고. 근데 그분이 지금은 망했습니다. 예, 망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부자가 망하면 3년은 먹고 산대지만 지금은 하는 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기본 돈은 있으니까 그 유지하면서 살긴 하는데 이분이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을까요? 그 회장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 보살도 아닌데 오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진흙이 같은 걸 해줘야 돼. 그 사람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맨날 그 계산만 하고 있지 못해요. 잘 나갔을 때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이 일거리 뺏기지 않았을 건데 아니 그렇게 감사할 사람한테 그거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 천도제 같은 거 못 해줍니까?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잖아. 보통 일반인들이 머리 쓰는 거잖아. 근데 사람은 항상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일거리를 뺏겼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 법당에 오겠다고 한 번씩 연락 오는데 제가 반대를 합니다. 왜?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팍팍팍팍 나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싫고 순수한 사람이 좋아요. 아무리 떼부자라도 너무 그러면 정말 싫어요. 저는. 그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면 누구나 갑자기 너무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먼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렁이 꿈을 꾸면은 이렇게 잘 넘어가게 한다. 하얀 눈 이렇게 그쵸? 항소 이렇게 그 다음에 대바다 바닷물이 정말 출렁출렁할 정도로 태평양 같은 바다를 내가 파란 물을 봤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엄청나요. 뭐를 해도 너 사업하랑 운이다. 아니면 높도 사람 운이다. 너 아픈 몸 다 맞겠다.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꿈에서 막 이렇게 도미 같은 생선 알죠? 살도 통통하고 막 이렇게 큰 거. 그런 거랑 섞어서 막 새끼가 팍 치고 피레미 같은 생선. 막 떼거지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피레미는 나중에 고기가 크게 다 변하죠. 알도 낳고요. 그래서 너무 큰 고기만 딱 잡았을 때는 별론데 진짜 은박 냄새가 나면서 막 아주 이렇게 고이는 거. 그런 생선 꿈을 꾸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이전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기서는 별렸는데 내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터가 좋은가 봐. 이렇게 일이 잘 돼. 응? 우리가 노또란 게 무슨 별거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별거 없어요. 운이에요.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장소를 잘 옮기고 이러면 새 건물 들어간다고 되나요? 새 건물 들어가면 거의 망조예요. 새 건물도 한 3년은 누가 나쁜 거를 다 빨아들여야 그러니까 돈 있는 놈이 들어가서 빨아들여야 3년 뒤에 내가 들어가야지 광땡이지. 예? 돈을 벌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차라리 너무 오래된 집을 내가 인테리어에서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나쁜 걸 싹 갖고 갔잖아요. 그게 좋은 거고요.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있어요. 엄청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환경 호르몬 이런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몸이 건강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고 정신이 건강해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부자의 꿈도 항상 꾸는 게 아닙니다. 젊고 건강할 때 꾸는 거지 나이를 먹으면 다 귀찮아요. 막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야, 그 대충 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젊고 이쁘면은 막 보석도 하고요. 옷도 명품도 한번 사입을까봐 해보고 코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좋은 사람도 한번 만나볼까 하고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쵸, 여러분? 일단은 내가 부자가 되는 꿈이나 대박의 징조는 일단은 내가 이상하게 요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돈을 벌어주는 거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 장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입소문, 응? 근데 내가 무슨 강땡이라고 목에 힘주고 목에 힘들려면 집에 있지 뭐하러 가게 나와 있어. 이왕 12시간씩 있으려면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너무 손님한테도 인색하게 하면 안 되고 넘치도록 그냥 주세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주변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안 만나요. 한 명도 안 만나. 옛날에는 끼고 살았어요. 진짜 너무 많이 끼고 살아서 제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별볼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내 걱정에는 할 거지. 어려운 사람 다 끼고 살아. 그리고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 다 밥 사줘. 엄청. 한 달에 밥값만 해도 1,500원씩 나와.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주제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는 아유 저 사람들 어차피 법당도 안 갈 건데 뭘 저는 법당을 안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썼더라고 보니까. 그쵸?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성품이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쟤는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넘치게 베푼다? 그러면 하늘에서 채워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쓰고 남은 걸로 주지 모자란 데 주진 않아요. 그쵸? 그거는 타고난 사람이나 모자란 데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부자의 그 징조가 많긴 하는데 그 참새들 알죠? 짹짹 참새들 짹짹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새 종류를 다 말하자면 엄청 모이를 쫙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제비 못함게 그냥 다 집 허물어 버려. 그리고 다른 데다 또 집을 줘. 그거 왜 그럽니까? 똥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자연 그런 거잖아. 아름다움. 그거를 더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옛말에 말잖아요. 박씨 하나 물어다 줘가지고 풍부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모든 생물도 다 합쳐서 모든 자연이 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처럼 사랑하고 아끼면 자연적으로 몸에 습해서 사람들한테도 어루만지면서 자라게 돼요. 근데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우연치 않게 그렇게. 근데 모든 건 또 계산 응? 1년 계산 남한테 설득당해 이거는 다 몇 년 있으면 실패입니다. 모든 건 우연히 자연. 그거는 뭐냐면 계산이 없는 순수한 만남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꿈도 좋고 징조도 좋지만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